자, 문제 3번. 제시문 라에 설명된 대표값들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나다의 주장을 각각 논의하시오. 주장을 논의하라는 것은 이 주장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주장과 연관돼 지어서 네 생각을 평가가 아닌 다른 생각을 쓸 수도 있고 뭐 등등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제시문 다를 보지 않았으니까 제시문 다를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도 독창성이 인간사에서 가치 있는 요소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자, 제시문 다에서는 독창성이 주제어로 좀 잡혀있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서 예전의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관행을 만들고 보다 계몽된 행위와 더 나은 취향과 새로운 감각을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항상 필요하다. 자, 이 독창성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야?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관행을 창조하고 그치? 또 뭐 있네? 계몽된 행위, 보다 계몽된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행위와 더 나은 취향과 새로운 감각이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항상 필요하다. 기존의 방법과 관행이 완벽하다고 믿지 않는 한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기존의 방법이나 관행을 보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지도로 기존의 관습을 어느 정도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전체로 볼 때 어떻다? 이렇게 독창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다? 극소수야, 극소수. 그러나 이 소수가 세상의 소금이다. 만약 이들이 없다면 우리 세상은 고여 썩어가는 물룩 웅덩이가 되고 말 것이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좋은 것들을 소개하고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만약 세상에 더 이상 이루어져야 할 것이 없다면 인간의 지성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옛 관행을 답습하는 사람들은 왜 그것이 행해지게 됐는가를 망각하고 마치 소처럼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 어떻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관성해졌는 거죠. 물리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관성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면 타성이지, 타성. 그치? 타성이라니까 뭐예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것을 평가하고 비판적으로 고찰해 갖고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거죠. 자, 아무리 좋은 신념이나 관행이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기계적인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기계는 어때요? 그냥 역학적인 힘에 의해서 그냥 계속 똑같이 움직일 뿐이지 그러니까 인간은 기계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야. 만약 항상 새로운 독창성을 가지고 신념과 관행이 인습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신념과 관행은 조그만 충격에도 버티지 못할 것이며 비잔틴 지구에서 같이 문명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인습화를 어떻게 한다? 방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습화를. 언제나 그렇지 천재는 극소수다. 천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있어야 한다. 자, 이 극소수, 독창성을 가진 이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천재라고 부른다. 천재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 천재는 천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개성이 강하다. 자, 봐봐, 이거 봐봐. 얘가 독창적이지. 독창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홀로 그렇다는 얘기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각 개인이 어떻다라는 거야? 독창성을 가진 개인은 뭐가 뚜렷해? 개성이 뚜렷해. 개성은 영어로 이제 보면은 individuality. 그러니까 뭐냐면은 개별성이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별적인 성격, 개별성. 알겠지? 그래서 이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별자를 빼면 개성이 되는 거죠. 사람한테 적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독창성이 있으면은 개성이 증진되고 개성이 증진되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개성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다양성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천재들 독창성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발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자유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은 개인의 개성이 증진되면서 사회의 다양성이 증진합니다. 그래서 이 J.S. 밀의 이게 자유론에서 나온 거거든. 다양성을 증진시켜야 돼.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자. 이 배경 지식으로 J.S. 밀은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이야? 생활과 윤리. 질적. 질적이라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있는 공리주의가 중요해. 그지? 최대다수 최대행복, 벤담이 말하는 그걸 따르는 사람이란 말이야. 뭐가 중요해? 최대다수
행복. 이 사람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공리주의자예요. 왜 그래? 다양성이 증진되면은 어떤다?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야. 이해되니? 자유가 먼저야, 행복이 먼저야? 아니야. 행복이 먼저지. 행복이 더 중요한 거야.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유를 보장하라 이러는 거야. 자유가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만 걸리기 때문에 보장하라는 의무론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되니? 그럼 그냥 배경적으로 알고 있으세요. 공리주의적으로 자유를 옹호하는 논리예요. 알겠지? 천재들은 사회가 제시하는 제한된 몇 가지 유형에 적응하기 어려우며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천재들이 소심하게 행동하여 강제적인 틀에 적응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래서 자신 재능이 억압되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면 사회는 그 천재들로부터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할 것이다. 봐봐. 천재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천재가 존엄해서? 아니지. 어떡하니까? 사회가? 그렇지. 혜택을 보니까야. 혜택을. 이해되니? 혜택을 보는 거야. 베네핏이 있는 거죠. 이익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익이. 행복하다는 거야. 사회의 행복이 증진되기 때문에 완전 공리주의자야. 다음에 선생님 공리주의도 언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줄게. 공리주의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거나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풀어야지. 그러니까 아마 수능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논술 문제는 못 풀어. 그렇게 되면 암기를 하면 안 돼.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사회는 그 천재들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강한 성격을 소유하여 이 굴레를 타파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보통 사람으로 축소시키는데 실패한 사회에 의해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어 난폭한 사람, 괴팍한 사람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 맞지? 우리가 만약에 우리 관행에 벗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타났을 때 엄청나게 놀랐어요. 너네들 서태지와 아이들 알아? 네, 양현석. 양현석, 너네는 그 YG 때문에 네. 양현석을 알지만 사실 양현석보다 이제 그 서태지가 훨씬 더 유명했던 애거든. 근데 그 서태지가 걔네들 본 거 있어? 유튜브 같은 데서? 혹시 옛날 걸 한번 찾아서 봐봐. 지금 보면 유치할 수 있는데 그때가 그 선생님 고등학교 때야.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난리가 났죠. 어디 가나 다 서태지를 불러. 근데 걔네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걔네들 복장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반바지, 알록달록한 반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이렇게 하고 모자 삐뚤게 쓰고 가방 메고 뛰어나와서 춤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이게 파격이었지. 저는 그런 사람. 그때는 노래를 어떻게 불러? 그냥 가만히 서서 하고 이제 조금 뭐 하면은 뭐 해요? 이런 정도. 그냥 그런 정도였단 말이야. 그런데 서태지 물론 이제 막 춤추고 하던 애들도 있기는 있었는데 서태지와 같이 얘네들처럼 했던 것은 진짜 파격이었어. 그 전에 소방차도 있었어. 소방차. 묘기도 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 묘기였고 그러고 그때쯤부터 해갖고서 이제 막 댄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얘네 머리도 물들이고 염색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특히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염색하면은 이제 막 이상하게 보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근데 그네들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머리 색깔 물들이는 것도 더 자연스러워지는 거 이런 거지. 자유가 증진됐고 자신의 개성을 더 많이 표현하고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랬던 거죠. 자, 근데 그때는 이제 억압을 받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도 이제 대중가요였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이는 나이아가라 폭포에게 왜 네덜란드 운하처럼 뚝사이를 온순하게 흐르지 않느냐 불편하는 것과 같다 이랬다. 여기서는 이 독창성을 가진 천재들이 얘네들이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왜? 그럴 때 얘네들이 개성과 독창성이 발휘되면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관습을 받고 제시문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라를 보자. 라에 나타난 대표값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한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을 통계적으로 대표하는 값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하나의 수로 나타낼 때는 먼저 그 분포의 중심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성을 하나의 수로 나타내어 자료 전체를 대표하는 값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대표값이라고 해. 근데 대표값은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값의 종류로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평균값이 있고, 중앙값이 있고, 그렇죠. 최빈값이 있죠. 이렇게. 수학에서도 배웠지? 네. 최빈값이 있습니다.
자, 평균값은 모든 가축값을 다 합한 후에 그 합을 전체 개수로 나누는 값이다. 중앙값은 모든 가축값을 순서대로 나눴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이고, 최빈값은 주어진 가축값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최빈, 빈도가 제일 많은 값, 이런 얘기죠. 평균값은 극단적인 값에 의해 영향을 받죠.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야구 선수들이 연봉 5천만 원이다 평균, 그렇다고 해서 그 5천만 원이 진짜 다 5천만 원인 게 아니라 그 값은 실제로는 없을 수도 있어. 그지? 그냥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다 3천만 원인데 극소수가 막 1억, 10억 막 이렇게 받으면 5천만 원 쪽으로 이동을 해갈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균형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균값의 특징이 또 있어요. 균형을 유지시키는 무게중심이야. 그치? 극단적인 값들이 많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계산한 중앙값이 자료 전체의 속성을 보다 잘 대표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값이 많으면, 하지만 자료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최빈값, 즉 자료의 값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값이 대표값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구체적인 자료 중에 세 가지 대표값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표는 인천 지역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의 하루 평균값을 9개 구별로 정리하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단위로 측정하며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대기 환경 기준은 하루 평균 1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이다. 자, 이랬을 때 미세먼지가 31, 57, 59, 61, 64, 67, 67, 67, 72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9개 구역의 평균값은 모든 값들을 더하여 전체 9로 나눈 것으로 약 60.6이 되죠. 그지? 그러면 이제 기준치보다 미달돼 있지. 근데 중앙값은 자료를 순서대로 놓았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으로 64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된다. 최빈값은 가장 많이 관찰된 값으로 3번 관찰된 67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강화구는 다른 구역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대단히 낮죠. 이 때문에 무게중심으로 비교되었으니 평균값은 중앙값이나 최빈값에 비해서 작아진다. 이해되니? 그지? 이해되지? 평균으로 구하니까 얼마입니까? 60.6이죠. 그런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거기서 31에서 또 72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있는 것은 뭡니까? 64. 그러니까 64가 되지. 그리고 최빈값은 제일 많이 나온 게 3번이나 나왔던 67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각 달리 보는데 강화구는 31로 아주 극단적으로 작은 값이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균값이 어떻게 된 거야? 최빈값이나 아니면 중앙값보다 왼쪽으로 더 작은 값으로 이동해 갔죠. 균형추를 이루느라고 마치 시소에서처럼. 이해되지? 자, 근데 문제 3에서는 이렇게 돼요. 나에 설명된 대표값들의 특성을 이용하여 제시문 가나다의 주장을 각각 논하였어. 특성을 갖고서 요거에 대해서 논하라라고 하면은 이 대표값의 특성들이 여기서 말한 이 중용을 중심으로 한 제시문들의 이 주제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느냐, 이것을 너가 한번 네 생각을 정리해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여기 군자의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평균값하고 관련될 때 평균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요거 자체가 평균은 아니죠. 왜냐면 군자가 중용을 지키지 못하는 소인배들이 훨씬 더 많고 중용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근데 극단적인 값인데 한쪽으로 소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소인이 많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균형 잡게 옮겨주기 때문에 평균값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중앙값이야? 중용 자체는 중간을 가리키기는 하는데 이렇게 말해서 중앙값의 값이라고 말하고 싶다면은 여기서는 산술적이지만 여기서는 꼭 산술적인 것은 아니지. 그치? 예를 들어서 부자가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산술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극단적으로 돈을 쓰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제 산술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그래도 그 상황에 맞다라고 하는 상황에 적절한 것으로 중앙값에 해당된다라고 논의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 왜냐면 아까 여기서 말했지만 여기는 산술적으로 가운데 있는 값이지만 여기 산술적으로 가운데 있는 값은 이거네. 그러니까 여기서 현 상태를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값이 아니다. 이렇게 논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반대로 논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그런 주장을 한다라고 그럴 때 그지? 내 논의하는 데 있어서 내 주장 결론이 있잖아. 결론을 뒷받침하는 뭐가 있어야 돼? 근거를 같이 밝혀야 돼. 중앙값이다. 그러니까 이 중용, 군자의 중용은 우리가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값인 중앙값이라고 볼 수 있다. 했으면 왜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다 하면 왜 볼 수 없는가? 이렇게 논의를 해줘야 되는 거야. 최빈값이니? 이건 절대 아니지. 극소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은 중간계급은 딱 얘는 산술적으로 볼 때 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값은 바로 되네. 얘는 되냐 안 되냐? 최빈값은? 되지. 왜? 여기서 볼 때 이 중간계급의 크기가 가장 크거나 못해도 다른 거랑 최소한 다른 한 계급이랑 합쳤을 때 더 큰 값이 되는데 수적으로 어떻다? 많아야 되는 걸 의미해. 그러니까 최빈값이 될 수도 있지. 그리고 평균값은 돼 안 돼? 평균값. 일단 평균일 가능성이 크죠.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여기서도 균형을 잡죠.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 그지? 그러면은 얘는 독특하게도 어떻게 되냐면은 평균값, 중간값, 최빈값이 다 일치할 수 있는 계급이 있습니다. 이 중용의 의미가 이걸 다 포함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니? 그렇게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럴 때 이상적인 국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얘는 이상적인 국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군자가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논의가 선생님 답안은 똑같을 필요가 있다 없다? 아니에요. 자기 관점에서 근거를 충분히 들어가면서 서술하면 되는 거야. 자, 얘는 어떠니? 극소수. 딱 하니까 뭐가 떠올라? 최빈값은 절대 아닌 거죠. 그지? 왜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따르는 관습 이런 게 있으니까. 중간값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얘도 보면은 통념에서는 멀어져 있죠. 그지? 그리고 숫자적으로 볼 때도 멀기 때문에 얘가 중간값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야.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평균값 자체가 되지도 않지. 하지만은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평균값은 아니지만 사회가 인스파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이것을 어떻게 그쪽으로 그 한쪽 극단으로 흘러가지 않게 다른 쪽 극단에서 중심을 맞춰주는 그런 균형추의 역할을 하는 이제 천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논의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은 재심은 여기서 볼 때 얘는 재심은 나는 이 세 개가 다 논의가 되는 게 딱 눈에 보여. 얘는 안 보여. 얘도 잘 안 보여.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균형만 딱 보이고 요것하고 관련해서 안 보이는 거야. 아니면 이 중에서 무언가를 빼고 논의를 해.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논의할 게 아니라 어떻게 논의한다? 대표값들의 특성들이 이게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다 활용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더 정확한 답안을 쓸 수가 있다는 거지. 풍부한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니?